한 달 새에 2억 넘게 뛰더니 이걸 보면서 시세 파악을 해야 돼요. 주변하고 좀 따져보고 거래의 기회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시세를 또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싸다 비싸다는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의 기준이지 우리 원래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건요, 그 상황에 맞는 적정 가격이지 미래나 과거를 지금하고 비교해서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미래의 가치들을 조금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음마나 이제 남산타운에서 음마는 재건축이 이제 13년 만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이 이제 임박을 한 거고, 이제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동의를 열심히 얻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예전에 이제 리모델링의 시범단지였죠. 뭐 여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남산에 있는 아파트랑 몇 군데, 5군데가 송파에 있는 아파트랑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가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산타운이 그 중에서 5,000세대가 넘는 되게 좋은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남산하고 음마가 조합 설립이 임박을 했다. 그다음 하반기 재건축 시기에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남산타운은 재건축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음마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은 싸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음마가 지금 22억 3천, 평당 7,200만 원이에요. 7,300만 원이죠. 그런데 얘보다 좀 준신축인 레데펠, 사실은 레데펠 같은 경우는 학군하고 학원가랑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라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 음마 아파트와 얘랑 비교해 보면요, 당연히 지금 레데펠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마는요, 레데펠이랑 같은 평형이면 버금가게 갈 겁니다. 얘는 나중에 분양가 자체가 20억이 넘을 겁니다. 아파트는 한번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분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분양가는 20몇 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개포 DH 아너힐스 같은 경우는요, 얘가 30평이 평당 8,400만 원입니다. 개포동이 사실은 새 아파트가 되었기 때문에 음마보다 가격들이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 가격은 아파트가 더 쌉니다. 같은 원리로 압구정 현대가 평당가가 반포에 있는 아리팍이나 원베일리나 거기보다 조금 낮은 아파트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압구정이 신축 아파트가 되면은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마찬가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음마에 대한 땅의 가치는요, 지금 땅의 가치는 높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는 낮기 때문에 이게 22억이지, 사실은 이게 DH 아너힐스 같이 신축이 되었으면요, 이거는 DH 아너힐스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유추하면요, 지금도 추가 분담금이 물론 있지만은 가격들이 비싼 편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좀 가격들이 좀 올라왔지만은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이제 미래를 길게 본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 비교 편한 음마만 했는데, 이렇게 시세들을 조금 유추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중에서 이제 뭐 12억 9천의 중계동 아파트 한 달 새에 2억 넘게 뛰더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포레나 노원 상계주공 8단지랑 그 다음에 북한산 아이파크 5단지, 그 다음에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거, 요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숲 플레이스는 강북구고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창동이고 여기는 노원이죠. 그리고 이제 중계동 얘기를 했는데, 중계동은 이제 중계대림 벽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신축과 희소성 때문에 포레나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었는데 전용 면적 839평이고 그거보다 넓은 중대형도 가격들이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걸 보면서 시세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비싸게 팔렸네, 야 괜찮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포레나 노원이 여기 있죠. 여기랑 여기랑 이 보시면은 지금 얘가 30평대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노원은요, 이 노원역을 기준으로 6단지, 1단지부터 6단지가 아래쪽에 있고요. 7단지부터 이제 12단지, 13단지, 15단지까지, 16단지까지 요 위에 있습니다. 입지 가치는요, 노원역 아래쪽이 훨씬 좋습니다. 요 아래쪽이요. 그런데 만약에 입지 가치가 이 아래쪽보다 좋지 않은 노원 포레나가 30평대가 12억을 찍었어요. 12억을 찍었다고 하면은 지금 기준에서 이 주변에 있는 상계주공 5단지, 6단지, 3단지 요게 이제 좋은 입지죠. 상계주공 5단지는 속도가 빨라서 좋고요. 그다음 3단지, 6단지는 입지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30평 기준이면요. 12억이 훨씬 넘어가는 아파트죠. 14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시세를 유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기준에서 14억이니까 앞으로 얘는 뭐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4억 정도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6단지랑 3단지, 뭐 5단지 같은 경우가 30평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시세는 입지역 가치를 주변하고 좀 따져보고 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 시세를 좀 보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대가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걸 보면서 주변 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신축은 아니지만은 학군, 은행 사거리 쪽에 있는 그쪽이 근처거든요. 을지학군 하고 대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맞물려 가지고 신고가를 좀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도 대형 평수, 예, 호재와 대형 평수가 이제 맞물린 거고, 그리고 요거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신고가라고 조금 말하기가 좀 아쉬운 게 20년에 거래되고 이게 첫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천 얼마 오른 거예요. 결국은 중간에 보이지 않게 오르고 내리고 있었지만은 거래로서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들은 한 뭐 조금 고가를 찍었지만 한 3천 정도 2000년도에 2020년도에 거래되고 3, 4년 만에 거래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라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기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요런 그 건물에 대한 호재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대충 가늠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성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아파트들을 계속 비교하는 습관들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집값을 볼 때 이번에 제가 역전세에 맞출 때도 그랬지만은 시세를 분명히 파악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전세를 맞출 때나 매매를 맞출 때나 우리가 매수를 할 때나 매도를 할 때나 시세 파악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집을 산다면 미래 시세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기준에서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시세를 통하고 그 호재라든지 입지 가치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좀 좋은 아파트일까요? 안 좋은 아파트일까요? 그거는 개인의 형편이 가장 먼저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은 시세라는 거를 이 아파트가 싸다 안 비싸다를 주변하고 그 입지 가치를 계속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제가 전세를 맞출 때 전세가 굉장히 역전세를 맞았는데 28일 남겨놓고 맞췄습니다. 결국은.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급하지만은 그렇게 맞출 수 있었냐? 주변 시세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 경쟁 아파트보다 조금 더 낮은 아파트라도 걔보다 몇백이라도 싸게 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파악해야지 거래의 기회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세에 대해서 여러 아파트를
같이 고민해봐야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제가 아파트를 보면서 계속 주변을 파악하고 호재가 뭐고 시기가 안 좋으면은 재개발은 또 안 좋게 되겠지. 재건축은 이런 특별법 나오기 이전에 또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입지적인 가치로 따져볼 때는 뭐 주변 내 아파트가 안 좋으면 주변 아파트가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별개로 입지적 가치만 우선 따져서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이 옆에 아파트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옆에 아파트보다 내가 호재에 더 가깝네, 역에 가깝네, 을지학군이네, 광남학군이네, 괜찮네.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더 마음 편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쉽게 버리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세를 파악하는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래 시세도 유추하고 그 시세에 맞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습관들을 그리고 어떤 그런 능력들을 조금은 고민을 해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